야 너도 아니 야 나도 경제 이해할 수 있어 경제 클래스 시간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또 암호화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암호화폐 특별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고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그 1년 동안 벌어질 일들이 예.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일주일 만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는 뭐 등락률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요즘에 또 최근에 폭락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8천만 원 넘었다고요. 국내 예. 시세로 6천만 원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코인 시장에 투자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보면 통계가 나왔는데 1분기에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한 계좌가 몇 개냐라고 하니까 500만 계좌가 넘었어요. 우리나라만요? 네, 와. 맞습니다. 여기 중복 계좌를 쓰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대충 따져보면 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많긴 코인 투자를 많네요.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가운데서 250만 명이 새로 시작한 분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네, 네, 맞습니다. 1분기에만.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코리니 분들이라서 이 암호화폐 변동성을 체감을 못 하셨다가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극강의 변동성을 체감하시고 혼란에 빠진 코리니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강 1타 강사로 나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제 뜨거운 시장인데 암호화폐 시장 여기에 또 아주 복잡한 일이 또 최근에 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특강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자, 바로 자, 암호화폐 제도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사실 지난주에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수장인 은성수 금융위원장께서 9월 24일 이후에 거래소는 모두 폐쇄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비롯해서 이 몇몇 굉장히 문제가 되는 발언을 좀 하셨습니다. 그 발언 때문에 좀 출렁인 거군요. 네, 출렁이기도 예. 있고요. 그래서 코인 시장 민심이 굉장히 들끓어가지고 자진 사퇴하라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만간 20만 명 돌파하면 답변을 내놔야 되는 그런 예. 시점까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심이 이렇게 들끓다 보면 즉각 반응하는 쪽이 사실 정치권이잖아요. 예. 네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면서 지금 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심을 들끓게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좀 살펴볼 텐데 어떤 발언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발언은 예.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이제 어른 발언인데요. 이게 애기 다루듯이. 네. 근데 딱 들어도 뭔가 이건 아닌데 예. 싶은 네, 발언이잖아요. 이게 올해 암호화폐를 시작한 사람들이 1분기에만 25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중에 160만 명. 그러니까 한 10명 중 6명이 2030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은성수 위원장께서 어린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어른을 알려줘야 된다. 네. 어린이라 하기는 2030도 나이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청년들이 뛰어들어서 대박을 외치는 상황, 이 과열된 시장을 이제 잘못된 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쉽게 말해서 철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어린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어른 발언이 나온 다음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외국 어린이라는 이제 그 명단이 떠돌았어요. 네. 예를 들면 아비게일 존슨 피델리티 회장, 블랙락 레리 핑크 회장. 그분들도 비트코인 많이 네, 샀으니까. 사실 그 피델리티의 아비게일 존슨은 2015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 주장을 하고 나섰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사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욕 먹는 걸 보면 이 고위공직자들이 한마디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네. 눈치 없이 또 뭐 한마디 했다 욕 많이 먹는 분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지금 시장이요. 사실 과열된 건 맞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코인이라는 코인 하나만 24시간 동안 국내에서 거래된 게 17조 원을 기록했고요. 뭐 어떤 코인 같은 경우에 상장되자마자 1,700배 뛰고 뭐 정상적인 시장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된 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네. 게 이 2030 코인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이런 시장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변동성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투자를 해요. 왜? 이거 아니면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 최근에 본 기사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20평대 아파트가 10억 원을 넘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월급 모아서 집 한 칸 마련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뭐 아니면 도다라는 식으로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청년들이 절박하니까 뛰어든 건데. 네,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약간 이 과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 두 번째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과세인데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과세는 불가피하다. 그대로 간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네. 그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뭐 사실 세금이야 당연히 내야 되는 건데. 앞에서 세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관리도 안 해주고 뭐 세금은 걷냐 뭐 이런 이제 불만의 여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과세를 하려면 보호를 해주고 하라는 거죠. 네.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1월에 어떤 한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의 시세 변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야?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이게 한 번도 떨어진 게 없네.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국의 계단을 그리면서 3개월 동안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98% 폭락했어요. 아, 이 밑에 파란 게 폭락이. 네, 맞습니다. 22,000원에서 300원. 네, 이게 저렇게 순식간에요? 네, 순식간에요. 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그래프가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네. 누군가가 시세 조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와. 이 시세 조작이 이루어지는 게 거래소와 이 프로젝트 간에서 짜고서 혹은 거래소와 프로젝트가 한 몸이 돼서 시세 조작을 벌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제가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뭐 대표적인 사례지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을 좀 건전하게 만들어 달라는 게 투자자들의 요구인 거죠. 사실 주식 시장만 해도 투자자 보호 그 정책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주가 조작을 하면은 뭐 실형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많은데 정부도 이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논란이 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예. 발언이 가상 자산은 내재 가치가 없고 이런 가상 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가상 자산이 실체가 없다. 실질 가치도 없다. 보호해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사실 투자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 위험과 거래 위험이 있는데 예. 가격 변동 위험은 투자에 숙명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래 위험,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게 투자자들의 요구거든요. 지금 약간 혼돈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투자자 보호와 투자금 보호예요. 투자자를 보호해 달라는 거지 내가 투자한 금을 보호해 달라는 건 그건 아닌 말도 안 거거든요. 되는 얘기죠. 네, 사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 가상자산을 미술품에 비유했어요. 근데 이 미술품도 사실 뭐 위조품이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100만 원짜리 미술품을 아버지가 1억 원에 사줘서 탈세를 한다거나 이런 건 지금 다 잡거든요. 엄격하게 처벌당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자 보호를 해달라는 건데 사실 금융위원장의 약간 고심이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서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을 하면 이게 자칫 국가가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인정했다. 가자라고 외치면서 또 한 번 이 시장에 불을 붙일까 봐 그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현실 좀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네, 듭니다. 맞아요. 예.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걸 외면만 하고 있을 건가요? 아 그러면 실제 어떻게 예측하시는 거예요? 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실제로 오히려 더 막 투기 조장이 일어나고 막 폭등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까요? 뭐 약간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우리만 막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국가를 보면 터키나 베네수엘라 등 자국 통화 가치가 불안한 나라입니다. 예. 이 나라에서는 자국 통화를 안 쓰고 비트코인을 쓰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면 뭐냐? 자국 통화 주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 국가에선 이걸 엄격히 비트코인 같은 걸 규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선진 금융 시장이라고 하는 미국과 뭐 일본 같은 곳을 보면 투자는 알아서 하세요. 다만 우리는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력하게 마련할 겁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더해서 해당 거래소가 어떤 코인을 상장하려고 하면 일본의 금융위원회에 해당하는 금융청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사기 코인이 발붙일 곳이 없고요. 시세 조작이 일어나기도 어려운 회사가 거죠. IPO, 그러니까 주가를 주식에 상장할 때 하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네, 하는 거네요. 비슷한 방식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무려 최고 55%까지 물려요. 하지만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과세를 하는 거니까 예. 지금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세금만 떼가려 하고 있지 투자자 보호 조치는 없다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네, 만약에 이게 그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감독, 규제 이런 거 잘 되면은 그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 그 사람이 막 자기가 혼자 막 뛰어났다가 알고 봤더니 쑥 팔았잖아요, 이번에. 그런 사람들 다 잡혀 아니, 들어갑니까? 본인이 팔지 않았대요. 회사가 팔았대요. 편들지 마요. 그 사람이 거기 주인 아닙니까? 예. 아, 그런 것도 사실 주가 조작 같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요. 주가 조작은 자기 회사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가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주인이 없어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매해요? 네, 그 부분에 근데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그 해외 사례를 알고 있을 거고 네네. 뭔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지금 사실상 보면은 예. 아까 회피한다, 예. 외면한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괜히 섣불리 제도화를 했다가 이게 갑자기 시장이 또 그 불가피하게 달아오르면 예.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외면하고 있는 건 맞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걸 뭔가 제도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건 어떤 업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이걸 진흥을 하려면 업권법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업권법이요? 예를 들면 은행업에 관련된 은행법이 있어요. 그렇죠. 투자시장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에 대한 먼저 성격 규정을 한 다음에 가상자산업법을 만들어서 규제 장치를 정확히 마련하라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지금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악화가 양화를 규축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블록체인 쪽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스타트업이 길을 못 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당장 내년부터 세금도 과세한다고 하는데 그럼 참 걱정이네요. 아니, 세금은 사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네. 다만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 환경을 건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물려야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외면한다고 해서 이 글로벌 투자 흐름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 회사가 비트코인 펀드를 내놨더니 2주 만에 3천만 달러가 몰렸거든요. 게다가 캐나다에는 비트코인 ETF가 이미 4개를 상장했고요. 심지어는 인버스 ETF까지 상장됐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소식은 JP 모건이 여름에 비트코인 펀드를 내놓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월가의 제왕이라 불리는 그 회장은 2017년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인데 입장을 싹 바꿔가지고 아예 상품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금융 선진국이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어떤 가상 자산도 실물 자산처럼 여겨지면서 네, 투자 자산으로 투자 자산 인정하고 있는 인정을 거죠. 하면서 네, 맞습니다.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저도 가끔 보면은 네. 이게 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위험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항상 좀 조심은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암호화폐 아무리 들어도 도대체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심해서 투자하세요, 오원종 씨. 저 안 해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